여러분, 안녕하세요. 나가야 렛츠토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나타샤이고. 저는 닉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이게 가격 변동성이 참 크잖아요. 그래서 늘 이게 문제였는데 오늘은 바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등장한 프로젝트 탈중앙화 달러라고 불리는 다이를 만든 메이커다오에 대해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메이커다오, 이게 그냥 단순히 안정적인 코인 하나 만들자 이걸 넘어서서요.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탈중앙 금융, 그러니까 디파이 생태계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핵심 기반으로 자리를 잡았죠. 그래서 오늘은 이게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지금은 어떤지 또 다른 접근법과는 어떻게 다른지 이런 걸 좀 쭉 훑어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메이커다오 어떻게 태어났나 그 배경부터 시작해 볼까요? 2014년에 처음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했죠. 그리고 17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왔고요. 네, 덴마크 개발자 루네 크리스텐슨이 시작했는데 그 암호화폐 가격이 너무 오르락내리락하니까 이걸 좀 잡을 방법 없을까? 여기서 출발한 거죠. 근데 생각보다 빨리 주목을 받았네요. 맞아요. 2020년에 블룸버그 같은 곳에서도 실질적으로 성공한 첫 디앱 아니냐? 이런 평가까지 나왔으니까요. 목표는 아주 명확했어요. 어떤 중앙 기관 없이 투명하게 그리고 탈중앙적으로 달러 가치를 따라가는 스테이블 코인, 바로 다이, 이걸 만드는 거였죠. 그래서 메이커다오 시스템 안에는 토큰이 두 종류가 있는 거군요.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그 달러랑 1.1 가치를 맞추려는 스테이블 코인, 다이.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시스템을 어떻게 운용할지 규칙을 정할 때 투표권으로 쓰이는 거버넌스 토큰, 메이커 MKR, 맞죠? 네, 정확합니다. 그 두 개가 핵심이죠. 지금 2025년 9월 기준 보면 다이 발행량이 한 53억 5천만 달러 정도 되고요. 메이커 토큰의 전체 가치, 시가총액은 한 14억 6천만 달러 수준이에요. 근데 MKR 가격은 변동이 꽤 있었네요. 엄청났죠. 2017년에 처음 나왔을 때는 20달러 정도였는데 이게 2021년에는 6천 달러로 훌쩍 넘기도 했어요. 와, 6,000달러요? 네, 그러다가 이제 시장 따라서 지금은 한 2,000달러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죠. 이런 가격 변동이 어떻게 보면 이 시스템 운영에 참여하는 비용이기도 하고 또 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를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군요. 그럼 사용자는 이걸 실제로 어떻게 쓰나요? 기본적으로는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시스템에 맡겨요. 담보로 잡는 거죠. 그리고 그 담보 가치에 맞춰서 다이를 빌려가는 방식입니다. 담보대출 같은 거네요. 최근에는 실물자산 토큰, 그 RWA 얘기도 나오던데요. 네, 맞아요. RWA까지 담보로 쓰려는 움직임이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MKR 토큰 가진 사람들이 시스템 운영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자산을 담보로 받을 건지, 담보 대비 얼마까지 다이를 내줄 건지, 그 담보 비율 같은 거요. 또 빌려갈 때 이자는 얼마로 할지, 이런 중요한 것들을 다 투표로 결정하죠. 처음엔 이더리움만 됐었나요? 네, 초기엔 그랬죠. 근데 점점 비트코인, USDT 같은 다른 코인들로 넓히고 최근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채라든지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까지 담보로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실물 자산은 그 가치를 실시간으로 평가하고 문제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 이런 새로운 숙제들도 있긴 합니다. 그렇겠네요. 복잡한 문제들이 따라오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다이는 컴파운드나 AV 같은 다른 디파이 서비스에서 아주 중요하게 쓰이잖아요. 거의 디파이 세계의 기축통화, 약간 그런 느낌으로요. 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디파이 생태계의 정말 기반 시설 같은 존재예요. 메이커다오 역사를 쭉 보면 몇 번의 고비랄까? 중요한 순간들이 있었어요. 2017년에 다이가 처음 나왔고 2018년에는 그 검은 목요일이라고. 그때 이더리움 가격 엄청 떨어졌을 때. 맞아요. 그때 담보로 잡힌 이더리움 가치가 막 급락하면서 시스템 전체가 정말 큰 위기를 겪었죠. 그걸 또 어떻게 극복했네요. 네, 그 위기를 발판 삼아서 2019년에는 이더리움 말고 다른 여러 자산도 담보로 쓸 수 있게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했어요. 멀티 콜레터럴 다이, MCD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덕분에 2021년에 디파이 막 붐이었을 때 다이 발행량도 엄청 늘었군요. 50억 달러 넘게?
그렇죠.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그리고 요즘은 또 스테이블 코인 규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오히려 메이커다오는 실물 자산 RWA를 담보로 더 적극적으로 가져오면서 새로운 길을 찾는 모습이에요. 이게 또 인상적이죠. 흐름을 잘 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암호화폐를 담보로 하는 방식 말고 좀 다른 접근법도 있잖아요. 나가야 토큰 같은 경우요. 이건 좀 비교해 볼 만한 것 같은데요. 네. 나가야는 메이커다오랑은 결이 좀 다르죠. 메이커다오는 암호화폐나 다른 스테이블 자산을 담보로 잡고 다이라는 탈중앙화 달러를 만드는 거라면 나가야는 금이나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 그 자체를 가치 기반으로 삼아서 안정성을 찾으려는 접근법이에요. 그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목표부터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메이커다오는 말씀드린 대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랑 관리가 주목표고 나가야는 실물 자산 기반의 디지털 화폐를 만들려는 거고요. 가치 기반도 다르고요. 메이커는 암호화폐 당보, 나가야는 실물 당보. 네. 그래서 강점과 약점도 좀 갈리죠. 메이커다오는 디파이 생태계 안에서 쓰기 편하고 유동성이 좋다는 게 큰 강점이지만 그 담보로 잡은 암호화폐 가격이 폭락하면 시스템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게 늘 따라다니는 숙제고요. 그렇죠. 검은 목요일 같은 사태가 또 올 수도 있으니까요. 박물관의 나가야는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하니까 가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어떻게 보면 전통 금융하고 연결하기도 더 수월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디파이에서 바로 쓰기에는 좀 호환성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초기 확산 속도는 메이커다오보다는 좀 더 더딜 수 있겠죠. 사용자층도 약간 타겟이 다를 수 있겠네요. 메이커다오의 다이는 주로 디파이 쓰는 투자자나 개발자들이 많이 쓸 것 같고 나가야는 좀 더 일반 사용자나 기관 쪽을 볼 수도 있겠고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메이커다오는 탈중앙화된 달러로서 디파이의 어떤 표준 같은 걸 만들어 왔고 나가야는 실물 기반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현실 경제랑 블록체인에 연결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죠. 안정성이라는 목표는 어떻게 보면 같은데 거기에 도달하는 길이나 방식이 다른 셈이에요. 와, 메이커다오가 걸어온 길, 그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또 그걸 헤쳐나온 혁신들, 그리고 나가야 같은 또 다른 시도까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네, 그렇죠. 특히 메이커다오마저도 최근에 실물 자산 RWA 담보 비중을 늘리는 걸 보면 앞으로 이 두 가지 방식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거나 어쩌면 조금씩 섞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암호화폐를 담보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과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화폐가 앞으로 같이 발전해 나간다면 미래의 금융 시스템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네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